따라서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 구형의 사유가 되는 이 사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범행이 헌법 질서와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근간에 어떠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관계입니다. 내란죄는 다수인이 공동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침해하는 집합범으로서 일부 가담자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폭동 행위에 전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 폭동 행위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전체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범행의 동기 및 사전 모의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피고인 노상호는 방첩사령관 여인영 등과 함께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고 계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회 및 야당 당사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 구금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한 후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통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들은 선제적 군사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자 야당의 입법활동과 공직자 탄핵, 예상 삭감 등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몰아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 모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전 모의 사실, 비상계엄을 통한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 목적은 노상원의 수첩,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지시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모의에 참여한 피고인 김용현, 각종근, 이진우, 여인영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둘째,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과 그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명백한 위헌 위법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계엄 선포 당시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들 역시 그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사전에 국무위원의 부서도 없었으며 국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셋째,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입니다. 이 사건 폭동 실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위하여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등 국민을 강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포고령 조항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된 다수 판례와 피고인 윤석열 및 피고인 조지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됩니다. 따라서 포고령 발령 및 집행 행위가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넷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회 CCTV 영상, 피고인 김봉식과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피고인 목현태와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 사이의 통화 녹음 등 각종 통화 녹음, 일반 및 비아폰 통화 내역, 서울청 지휘망 및 영등포경찰서 행사망 녹취록, 경찰 지휘 무전망 주요 지시사항, 출동 현황, 작전 일지 및 작전 경과, 특정사 707 특임 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수방사령관 이진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국회 사무처가 회신한 비상계엄 관련 피해 자료,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와 특정 사령관 곽종군, 수방사령관 이진우, 계엄사령관 박안수,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오부명, 특전사 1공수 여단장 이상현, 특전사 707 특임단장 김현태, 수방사 1경비단장 조성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등 진술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군경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및 출입 통제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을 폐쇄한 한편 제2수사단을 이용하여 선관위 주요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함으로써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 및 선관위 CCTV 영상, 피고인 노상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명단과 이를 기초로 한 국방부 일반 명령, 국방부 인사명령 초안, 비아폰 및 일반 전화 통화 내역, 각 부대 출동 현황 등 객관적 자료와 방첩사령관 여인영, 정보사령관 문상호, 국방부 관계자 및 선관위 직원 등의 진술로 충분히 입증됩니다. 또한 경찰과 특전사 병력은 선관위 외곽 및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와 점거, 출입 통제를 실행하였으며 이는 선관위 CCTV 영상, 112망 무전기록, 작전 일지 및 작전 경과보고 등 객관적 자료와 관련 지휘관들의 진술로 확인됩니다. 여섯째,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입니다. 이 사건 내란 실행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주요 정치인 등 이른바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할 목적으로 합동체포조를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관련 계획이 기재된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와 피고인 노상원의 수첩, 국수본 및 경찰 간부와 방첩사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 사이의 통화 녹음, 피고인 윤석열과 국정원 1차장 홍장원, 피고인 조지호와 방첩사령관 여인영 등 주요 인물들 간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내역, 홍장원 1차장의 자필 메모, 실무자들 사이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 비상대기 인력 현황과 부대 일지,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와 방첩사령관 여인영,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혜 등의